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몽골이 침략했을 때 고려가 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맨 위에 학습 목표를 적어줄 거예요.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가 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거란에 이어서 또 몽골이 침입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침입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했는지를 볼 거예요. 몽골은 유무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세력이 강화됐어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을 한번 그려볼 건데 누구였죠? 징기스칸이죠. 자, 징기스칸이 탄 말을 먼저 그려보겠어요. 멋있는 말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왜 말을 그리냐면 이 몽골 군인은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해요. 말을 타고 다니면 속도가 어땠을까요? 이동 속도가 엄청 빨랐겠죠.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말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과 친숙했고, 그래서 말에서 활도 엄청 잘 쏘고 창도 잘 던지고 그랬다고 해요. 자, 징기스칸은 이렇게 털이 달려있는 모자를 쓰고 있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활을 쏘고 있는 걸 한번 그려볼 거예요. 활을 잘 쐈다고 하니까, 자, 말 위에서 이렇게 활을 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려주세요. 자, 눈, 코, 입을 그려주고 수염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좀 덥수룩하게 그렸어요. 칭기즈칸. 이 칭기스칸이 부족을 다 통일을 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했는데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역사상 최대 넓은 그런 영역을 점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우리 고려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몽골 침입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란 때처럼 1차, 2차, 3차 이렇게 정리를 하지는 않을 거고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한번 다뤄볼 거예요. 한반도를 먼저 연필로 스케치해 주세요. 좀 크게 그려주세요, 한반도를. 그리고 나서 검은 펜으로 그 위에 고려의 영역을 그릴 건데 지난 시간이랑 다르게 뭔가 생겨난 게 있어요. 여기 위에 성벽 모양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둘러주는데 이게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고려에서 세운 천리장성을 그려주고 나머지 영토를 이렇게 완성을 해주어서 고려의 영토를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고려 수도 개경은 이쯤에 위치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섬을 2개를 그릴 건데 아주 중요한 섬입니다. 강화도예요, 강화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도 미리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 강화도는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난 섬이니까 이번 시간에 잘 알아두세요.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강화도입니다. 우리 귀주대첩에서 배웠던 귀주의 위치도 표시를 해주고요. 처인성의 위치는 개경 조금 아래에 있고 충주성의 위치도 그 아래에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어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여러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모두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가장 먼저 몽골이 침입을 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데 모든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눈에 띌만한 업적을 남겼던 전쟁이 귀주성에서 일어난
박서 장군이 몽골군을 물리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군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한반도를 그렇게 침략을 하게 되니까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누가 그런 전략을 펼쳤냐고 했죠? 네, 최씨 정권 최후였죠. 최씨 정권이 이제 몽골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경이던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굴욕의 역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통쾌한 승리를 거둔 전쟁도 있었어요. 그게 처인성 전투입니다. 김윤우 장군이 승리한 처인성 전투. 그리고 충주성 전투도 있었어요. 이 두 전투 모두 다 김윤우 장군이 지휘한 전투입니다. 원래는 승려 출신이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삼별초의 항쟁인데요. 최씨 정권에서 만들었던 그런 선별 부대였는데 이 삼별초가 남쪽, 한반도의 남쪽에 이동을 해서 이 몽골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버티지 못하고 마지막에 제주도까지 옮겨가게 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결국에는 패했어요. 최후의 항쟁을 끝으로 이 삼별초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게 항복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몽골은 그 조건으로 강화도에 옮겨놓은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수도를 다시 전환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바꿨어요. 개경으로 옮겨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이란 몽골이 원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이 고려에게 간섭하는 시기가 시작되게 돼요. 자, 물론 엄청 유쾌한 역사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는 몽골의 침략을 받은 나라는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는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백성들도 싸웠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런 대응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는 점. 자, 왜 옮겼다고 우리가 배웠나요? 이 몽골군은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게 장점인 군대였는데 강화도는 바다 건너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옮길 수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배를 타고 이제 말을 거기에 태워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을 그려보고 말이 울고 있네요. 엉엉엉 울고 있어요. 자, 말이 말합니다. 전 바다에 못 가요. 그 옆에 몽골군을 그려줄 거예요. 아까 징기스칸이랑 똑같은 모자를 씌워줍니다. 몽골군은 이렇게 수도를 옮긴 거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난 이빨을 그려주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동안 이 몽골군의 그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불교의 힘을 보태고자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8만 대장경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김윤우 장군의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를 정리해 볼게요. 이 김윤우 장군은 승려 출신이라고 했죠. 김윤우 장군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얼굴을 그려주고 목에 이렇게 염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처럼 그려줄게요. 승려 출신이니까. 자,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김윤우 장군은 일반 백성들을 지휘하는 엄청난 훌륭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군인이 아니라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몽골군과 맞서 싸워서 2번이나 다 이겼다는 게 대단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몽골로부터 고려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비문서를 불태우기도 했다는 이 김윤우 장군이에요.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 장군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무시무시한 장군인데 이 장군을 화살로 쏴서 한 번에 제압을 해버렸다고 하니 활 솜씨도 굉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살리타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살리타. 자, 그런데 이 살리타는 처인성을 얕잡아 봤다가 화살을 맞고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화살을 먼저 그려주고 눈을 X표 해주겠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리고 고려가 이제 대응을 했던 것 중에 삼별초 항쟁이 있었는데 그건 아까 정리를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지만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백성들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아무리 누군가에게 승리를 하고 한다고 한들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의 아픔이 생겼는지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 크고 작은 전투가 40년간 이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40년간 전쟁을 겪어야 되는 백성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여성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 백성으로 보이는 비녀를 꽂고 있는 여성과 성인 남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팔거나 여러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그 백성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겠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군역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을 거고 전쟁통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죽고 다치는 사람들. 그런 피해를 겪어야만 했었고 몽골군이 이제 한반도를 휘저어 놓으면서 이 고려의 국토가 엄청나게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짓밟히는 모습을. 왼쪽은 사람 발이고 오른쪽은 말 발굽이에요. 말 발굽. 몽골군에게 짓밟힌 국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도 이때 소실이 많이 됐는데요. 아유, 그렇게 불을 질렀다고 해요. 이 한반도가 온통 불바다였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어마어마한 문화재였는데 이게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신라에서 만들어진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자, 나무는 불에 다 타버리니까
훌륭하게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소중한 탑이 아예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탑이 쓰러져 내리는 모습을 그려보겠어요. 황룡사 9층 목탑이 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소실돼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몽골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애써 공들여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있어요.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호하려고 대구까지 옮겨놨었는데 그것 또한 몽골에 의해서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자, 물론 상처만 남은 전쟁이긴 했지만 이 고려가 몽골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